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뱃살. 모든 중년들의 고민거리. 하지만 도무지 빠지지 않는 나이살.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군살 없는 몸, 탄탄한 근육. 다이어트에 건강까지 잡은 몸짱 의사들의 다이어트 비법들. 나이살은 가라.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다이어트 성공기. 잘 먹겠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본다. (20년째) 늘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는 서영균 교수. 날씬한 중년의 비결은 뭘까? 늘진 않았는데 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40대 중반 점점 가면서 이제 뭐 먹는 게 진짜 하복부 쪽에 네. 복부비만 계속 근데 맞아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살이라고 얘기를 이제 다른 분들은 돌려서도 네. 하시는데 대부분 뱃살이 늘어서 오시는데 근력 운동, 그것도 상체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코어랑 상체 운동. 대부분 근육이 자리 잡아지고 그러니까 지방이 빠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슬림하게 보일 수 있어요. 틈날 때마다 생활 속 운동을 한다는 서 교수. 40이 넘은 나이에도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그러니까 틈이 날 때마다 언제든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 뭐 짧게라도 한 번 할 때 뭐 10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번 할 때 뭐 5분 이상 했다 하면 그 5분 모아서 다음번에 뭐 5분 더 했다 그러면은 합쳐서 10분 한 게 되는 거니까 네, 언제든지 그냥 해주시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171cm 키에 70kg 몸무게. 몸짱 의사로 유명한 서 교수. 중년의 나이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서 교수의 몸 상태는 어떨까?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신체 측정을 해보았다. 측정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건 체지방률 13%. 우리나라 성인이 평균 20%에서 40%대 체지방률을 갖는 것에 비하면 매우 혹독한 자기관리의 결과라는 것을 짐작해야 한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자한테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실천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운동을 하라고 말을 하려면은 본인이 일단 운동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체중을 유지해보고 근육량을 늘려보고 한 사람만이 사실 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환자한테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고 해서 열심히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짱 의사가 전하는 생활 속 운동법. 처음에는 이제 등을 기대고 이제 바른 자세로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한쪽씩만 이렇게 들어주는. 굉장히 쉽죠. 발끝을 이제 몸 쪽으로 향하게 최대한 이제 당겨주시면서 끝까지 해서 여기 대퇴사두근을 완전히 수축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코어 운동도 되고 복직근을 좀 키울 수 있는 체어 크런치 동작이 되고요. 의자를 잡고 이렇게 발 뒤꿈치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종아리에 있는 여기 근육이 자극이 되면서 하체 근력 운동이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좋은 점은 뭐 근력 운동이 되고 근육이 키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혈액이 아래쪽으로 전류되는 것도 막아줘서 혈액순환까지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의 24시간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새벽녘 출근길에 나선 서 교수. 군살 없는 탄탄한 근육질. 처지지 않은 홀쭉한 뱃살. 걷는 걸음은 무척 경쾌하다. 생활 속 운동은 출근길에서부터 시작된다. 걷는 운동이 그냥 우리가 마실 다니듯이 천천히 걸으면은 굉장히 저강도 운동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빨리 걸어도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되거든요. 한국인을 위한 신체 활동 권장량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와 매일 15분 이상 매우 빠르게 걷기를 권장한다. 계단은 마치 뛰듯이 발걸음은 무척 빠르게. 이렇게만 해도
일일 신체 활동 권장량을 지킬 수 있다. 출근할 때 뭐 5분 거리, 그다음에 다시 도착해서 다시 직장까지 5분 거리, 다시 돌아올 때 다시 5분씩 하면 10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출퇴근 길만 해도 걷는 운동이 한 20분 정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점심시간에 또 한 10분 정도 걸으면 총 3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조건. 필수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걷기 운동에 더해 고강도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다. 달리기와 등산, 수영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복싱 역시 고강도 운동에 속한다. 펀치 연습을 시작한 지 불과 3분여. 몸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한다. 숨쉬기도 점점 가빠진다. 10분이 경과하자 체력 좋다는 서 교수도 한계치에 다다른다. 출근, 퇴근, 뭐 점심 때 운동하시는 거 말고 이렇게 짧게라도 고강도 운동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건강상 이득이잖아요. 건강상 이득이 뭐 심혈관 질환, 뭐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 예방부터 체중은 당연히 조절이 될 거고, 체질량 지수, 뭐 체성분, 그러니까 체지방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감소하고, 근육량은 당연히 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런 거에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지만 개인마다 체력은 다 다르고 운동 능력 또한 차이가 난다. 때문에 고강도 운동의 정도도 사람마다 달라져야 한다. 손쉬운 판단법이 있는데 바로 대화하기 또는 노래 부르기를 해보는 거다. 나는 뭐 숨도 차지도 않고 뭐 노래까지 다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나는 노래를 못 부르겠고 말도 이제 거의 이제 간신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중강도인 거죠. 네. 지금 좀 약간 숨이 차면 네, 이거는 아까 지금 운동을 하면서는 이제 대화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고강도가 되는 거죠. 네. 나이살의 핵심은 체중보다 허리 사이즈에 있다. 고강도 운동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전 업무가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 가운을 벗고 또 어딘가로 바쁜 걸음을 옮기는데 도착한 곳은 원내 체력 측정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뭐 하는 날이야? 목요일은 하는 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일주일에 4번 점심 식사까지 미루고 이곳에 모인다는 사람들. 준비 운동은 필수다. 마스카트. 보통 이제 힘이 들게 되면 반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지난 1년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서킷 운동. 역시 고강도 운동에 속한다. 30초 동안 잠시 쉬는 휴식 시간을 짧게 갖고 다음 운동을 다시 1분 동안 하게 됩니다. 서킷 운동은 여러 가지 운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체력 관리 방법으로 순환 운동이라고 불린다. 한 동작당 1분씩 진행하고 동작 사이에는 약 30초 안팎의 짧은 휴식 시간을 둔다. 최근 체중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몰이 중인데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체성분, 뼈 건강, 심혈관 질환 등의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짧은 시간에 수행하는 만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만약 혼자 하기가 귀찮아 포기하게 된다면 함께 운동하기를 권장한다.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저쪽 서기 때문에 옆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혹시 그 사람이 선생님은 아니세요? 일단 즐겁고요. 다 같이 하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제가 여기까지 혼자 하면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옆에 보면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저 한계보다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운동하기보다 함께 운동하기는 체중 감소에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연구 결과 참석률과 감소 체중 유지 비율 모두 함께 운동한 그룹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콜러 동기 향상 효과라고 불리는데 특히 팀 내에 유능한 파트너가 있을 경우 운동 성과는 더 높게 나타났다. 팀의 성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 더 열심히 수행하는 현상이 이런 효과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고맙습니다. 운동 후 꿀맛 같은 늦은 점심 식사. 그런데 식이요법에 있어서 서 교수의 제안은 파격적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3끼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바로 격일 단식법이다. 이제 격일 단식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는 그냥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고 다음 날에는 점심만 단백질이 좀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굶는 거죠. 중년의 다이어트는 미용 효과보다 다양한 질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격일 단식은 그런 점에서 효과적인데 한 연구에서는 체중, 체질량 지수, 체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하게 유지해야만 중년의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양질의 단백질 말씀드리자면은 단백질이 보통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하루에 본인 체중의 1kg당 1g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한 70kg 정도 나가니까 7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소고기 100g에는 20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닭가슴살도 그렇고 돼지도 목살 같은 경우에는 한 20g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생활 속 운동부터 격일제 단식까지 서 교수가 제안한 다양한 뱃살 제로 처방전들. 나이살 없는 건강한 중년의 비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다이어트에서 첫 번째 덕목은 그냥 변화예요, 변화. 뭐 아침을 굶었던 사람은 뭐 저녁을 굶어라. 아니면은 그냥 계속 지속적인 칼로리 제한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가 격일 단식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 운동을 그냥 뭐 웨이트를 계속 받고 있는데, PT를 계속 받고 있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그냥 그거 말고 서킷 운동이나 아니면 뭐 자전거 타기, 뭐 복싱 이런 다른 운동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을 할 파트너, 같이 함께 운동할 사람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파트너랑 같이 운동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서둘러 집을 나서는 사람이 있다. 치과 전문의 최용훈 교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4시 30분 조금 넘었어요.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저의 하루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네, 그래서 일단은 출근하는 길에 좀 몇 가지 할 일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나오게 됐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최 교수. 그에게도 어김없이 갱년기 증후군이 찾아왔다. 한 번도 중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약간 감정의 기복이랄까? 좀 변화도 있는 것 같고, 뭐 건강 검진하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새벽에 자꾸 잠을 깨고 그래서 저만 그런가 했더니 물어봤더니 제 친구들도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나 새벽에 자꾸 깬다고. 갱년기 증후군을 이겨내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은 다이어트와 운동이었다. 달리기와 자전거, 수영,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제 철인 3종을 친한 동생이 이제 입문을 도와줘가지고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은 뭐 달리기, 이틀은 자전거, 이틀은 수영 이렇게 꼭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실 일주일이 금방 가고. 새벽 어스럼. 천천히 몸을 풀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최 교수. 안녕하세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십니까? 네, 벌써 시작하고 계세요.
아,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오늘도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스트레칭 하고 네. 시작을 먼저 할게요. 웜업을 먼저 할게요. 2011년에 은퇴한 전 마라톤 국가대표 권은주 코치. 1년 전부터 달리기 코칭을 하고 있다. 권 코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올바른 자세를 잡기.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팔꿈치에 기준을 주고 뒤로 뛰면서 이 가슴은 열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호흡이 훨씬 더 쉬워지니까. 근데 벌써 뛰기 전에 출발할 때 이 견갑골 날개 쪽 이쪽이 너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뛰면은 피로가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인위적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팔은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만큼 들어 올리지 말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나중에 흔들면 잡고 어깨는 더 올라가요. 중년엔 유연성과 순발력이 떨어져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네, 잘못된 자세로 하니까 뭐 기록은 어떻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몸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나온 기록이니까 금방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코칭을 한 번씩 받아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또 다시 바로잡고 또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으니까 여기다 발을 놓고. 운동 후 회복력도 떨어져 있어 최고인데 이거 여름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발이 열 많은데 좋아요, 저도. 네. 중년이 되면서 몸이 또 안 좋아지고 살도 찌게 되고 그러면 이 운동을 일시적으로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장기로 보고 계속 꾸준히 해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몸은 또 혹사당하게 되니까 좋은 취미를 가지고 하다가 혹사당하고 아프면 내 몸이 이 정신적으로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아이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근력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장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몸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회복이 운동하는 것보다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침부터 환자들로 넘쳐나는 대학병원.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찬 하루가 시작됐다. 지금 요 왼쪽 위에 작은 어금니 치아가 깨지셨는데 이도 많이 시리고 그러실 텐데 요 부분만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치아를 섬세하게 다루다 보면 자세가 삐뚤어지기 일수다. 많은 직장인들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 운동은 삐뚤어진 자세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치과 의사들은 이 자세가 불편하고 저도 항상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치과 의사로서 이 자세가 삐뚤어지고 이 허리가 불편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진료실에서는 진료에 집중하지만 진료 시간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하려는 최 교수. 오늘 첫 끼니다. 그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달리기까지 한 식사치고는 소박해 보인다. 예전에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자전거가 좀 부서진 적이 있어요. 그때 약간 충격을 받고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보통 16시간 정도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보통 그 얘기를 들으면 전부 뭐 하루 종일 굶으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녁 8시부터 그 다음 날 12시까지 그렇게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식사를 해서 일상생활이나 지금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데 뭐 부족하다거나 허기가 져서 못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퇴근 후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데 도착한 곳은 수영장이다. 달리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 코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취미로 하는 운동이지만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빨리 가는 경쟁보단 자신의 몸에 맞게 하나씩 변화시켜가는 노력.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하다 보니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실력도 수준급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정도면 좀 잘하는 잘하시죠. 네, 이 정도 레벨이 잘하시죠.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팔 동작이랑 다리 동작만 보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수영을 하셨다는 걸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국제대회에 참가해 수상까지 할 정도의 실력이다. 저도 사실은 철인 3종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영, 자전거, 달리기 실력이 된 지는 사실 오래됐는데 그 대회를 나간다는 마음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회 날짜가 잡히면 내가 하기 싫어도 대회 나가서 남한테 피해 주거나 내가 부상 당하면 안 되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훈련 계획이 자연스럽게 세워지니까 대회를 나가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이때 절대로 성적이나 기록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즐긴다. 참석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었구나 느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주말엔 자전거 라이딩이다. 일주일 내내 운동으로 채워진 최 교수의 일상. 열심히 살아온 중년에게 허락된 귀한 시간들. 이제 주말에는 저희가 근교에서 이 자전거 훈련을 하거든요. 시간 되면은 주말마다 거의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 3시간씩 자전거 같이 타는 동호인들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 그 역시 일에만 몰두하던 때도 있었다. 대신 잃은 것은 건강이었다.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는 라이딩. 몸도 마음도 상쾌해진다. 세 시간의 라이딩이 끝이 났다. 얼굴에 땀이. 네.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지만 다리 근육도 엄청 붙거든요. 그래서 하체 튼튼 그리고 상체 코어 근육 같은 것도 받쳐주지 않으면 이 자세도 힘들어요. 이제 갱년기로 접어든다는 한 동호 회원. 그 역시 나이살 고민이 시작됐다. 올해 지금 한 5kg 정도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배가? 더 많았죠. 이 정도? 이 정도? 거의 이게 그만큼 빠진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다 알잖아요. 술, 담배 안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꾸준히 운동하면 다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거 실천하기가 참 어렵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샵을 먼저 가세요. 89kg인데 90kg에서 조금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185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됐고요. 일주일간 운동량을 계산해봤다. 달리기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2번. 수영 역시 하루 1시간, 일주일에 2번. 주말 자전거 라이딩까지. 총 운동 시간은 360분. 하루 평균 51분 꼴이다. 일주일에 몰아서 360분을 운동하긴 어렵지만 하루 1시간은 해볼 만하다.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체중 조절까지는 어떻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자전거 라이딩이나 이게 즐기다 보니까 살이 빠진 거고 너무 막 강박관념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숫자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좀 가늘고 길게 간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자주 할 수 있게 해야지 갑자기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시다가 막 내일부터 하겠다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하면 이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에게 맞는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운동 그리고 운동 방법, 운동 시간을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 안과 전문의 임상진 원장. 그도 역시 50대가 되면서 나이살 관리가 고민거리라고 한다.
그냥 일하면서 힘들다 이런 핑계로 몸무게가 89.5kg, 즉 반올림하면 90kg대에 드디어 진입을 했죠. 근데 종합검진을 했더니 당뇨가 나왔어요. 살쪘으니까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높은 거겠지, 일시적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몇 년을 방심했다가 진짜로 당뇨 혈압 환자가 되고 나니까 이러면은 난 진짜 환자인데. 먹는 것을 좋아해 한때 90kg을 넘겼던 몸무게. 20kg을 감량하고 유지 중이다. 그의 나이살 관리 비결은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다.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제가 만들어서 붙인 하나의 애칭입니다. 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4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다이어트? 그래 알았어. 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덜 먹기 힘들어요. 덜 먹기 힘드니까 살찌는 음식을 빼셔야 돼요. 뭘 빼라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드셔야 돼요.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가 덜 먹는 방법. 그리스,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지역의 전통 식단인 지중해 식단에 숨은 비밀이 있다. 중요한 것은 영양소의 균형인데 과일과 채소, 통곡물 등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재료들로 채워진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과 견과류, 허브는 매 끼니마다, 생선과 해산물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우유와 달걀은 일주일에 적당량, 붉은 고기는 아주 가끔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적인 건강식단으로 인정받는 지중해식 식단.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줄이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지중해식 식단.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지만 생소한 재료도 많고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좀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 입에 사실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이제 변형을 할 거예요. 한국형 그리스식 샐러드. 지중해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이용한다. 먼저 5가지 색깔의 야채를 준비하고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손질한다. 이 올리브 오일을 제가 들기름으로 대체를 했는데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고 그다음에 알파 리놀레인산, 그다음에 이제 폴리페놀이 들어있죠. 들기름에도 똑같습니다. 알파 리놀레인산과 그다음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을 사용할 거예요. 50cc. 들기름을 이용한 소스엔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레몬즙을 넣는다. 15cc. 소금 15g. 후추를 누구는 많이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많이 넣으면 너무 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아주 고소해지고 염분은 최소화하는데 혈압 조절을 돕기 위해서다. 몸에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그리스식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한국식으로 바꿨지만 지중해 식단이 요구하는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통곡물인 메밀을 이용한 김밥과 맑은 대구탕 만들기. 대구하고도 대구의 볼살입니다. 화이트미트, 닭고기 중에서도 닭 가슴살, 그리고 해물의 고기만 허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좋아요.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인 오메가3가 풍부한데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 또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가 유행이지만 통곡물을 통한 좋은 탄수화물 섭취는 중요하다. 지중해식 문어찜까지 모두 3가지 요리가 완성됐다.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이살을 줄이겠다고 당장 먹는 즐거움까지 바꾸는 것은 임원장에겐 쉽지 않았다. 좋은 재료를 이용해 칼로리를 서서히 줄여나가면 어느덧 달라진 식단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좋아.
자주 많이 해주니까 그만큼 많이 먹는데 이제 살이 덜 찌는 요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담이 가지 않아서 자주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다이어트는 어렵지만 다이어트만큼 짧은 시간에 확실한 효과를 내는 것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내면 건강은 금방 훅 따라와요. 혈당치 떨어지고 혈압 떨어집니다. 금방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영보 교수. 뇌과학자인 김 교수는 다이어트 성공의 비밀도 뇌 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단 100일 만에 82kg에서 16kg을 감량해 현재 체중 66kg을 유지하고 있다. 체중 감량 후 업무 시간 중간 틈이 날 때마다 향하는 곳이 있다. 바로 계단을 이용한 운동법이다. 계단 오르기는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 바쁜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층 정도에서 잠깐 쉬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참 놀라운 게 10층에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집에서 20층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가볍게 하는 날은 20층이 5분 안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숨 안 차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우리 신체가 그 정도 다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자신의 건강에 소홀했던 김영보 교수. 의사라고 해서 대사질환이 비껴가진 않았다. 바로 체중 감량에 돌입했다. 3개월에 16kg 뺀 다음에 혈압이 고쳐졌어요. 약을 안 먹어요. 저도 당뇨가 있었거든요. 막 당화혈색소가 7.8까지 올라가고 정말 심각했는데 간헐적 단식도 하고 단식도 하면서 줄여나갔더니 그 고혈압, 당뇨가 다 해결된 거죠. 살은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 바로 관찰 일기 기록이다. 하루 동안 식사, 운동, 독서, 심지어 배변까지 모든 일상을 꼼꼼히 기록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뇌의 특성 때문이다. 처음 한두 번의 행동에는 전두엽과 두정엽 같은 대뇌 피질이 관여하는데 특정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 뇌는 회로를 만들게 된다. 이때 선조체와 변연계가 발달하는데 어느 순간 습관적인 행동은 의식 없이도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이때부터 의식을 관장하는 전두 피질은 거의 관여하지 않게 된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습관 회로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꽤 정교한 행동도 의식 없이 가능해진다.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습관이다. 결국 다이어트란 먹는 것에 대한 반복 회로를 끊어내는 것이다. 그 습관을 잘 갖는 게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또 스트레스 줄이는 습관. 습관이란 게 반복이거든요. 그 반복이 뇌에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생활 습관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내과 전문의 김선신 교수. 일자, 거북목이 돼요. 이게 짐볼 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의자, 짐볼은 뭔지 아시잖아요. 코 운동을 하려면 두 다리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해볼 수 있을까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되죠?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딱 생각을 하면 엄청 많은 거를 한 번에 바꾸시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지쳐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기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씩 바꾸시면 돼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김 교수 역시 습관 노트를 권유한다. 먹은 음식, 운동, 몸의 상태, 체중 등을 기록하다 보면 내 습관이 드러난다.
제가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요라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운동하세요, 뭐 기름진 거 드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되냐고. 운동도 습관이다. 습관이 몸짱을 만든다. 먹는 것 역시 습관이다.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요요 없이 지속할 수 있다. 김 교수가 10년째 이어오는 도시락 싸기. 보기만 해도 싱싱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사실 이게 루틴이 돼갖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 먹고 출근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상이 루틴이 돼갖고요.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습관이 되면 몸이 먼저 움직이는데 생야채에 꼬르륵 장기가 반응하고 저염식에 입안에서는 침이 돈다. 그리고 아침은 거르지 않고 꼭 먹는다고 한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우유,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이런 건강한 식습관 때문일까?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김 교수. 아침에 일어나서 뭘 씹어주면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내가 깨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주스 드시는 것보다 뭔가 씹어 드시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에너지원으로 써서 집중도 잘 되고 일 효율도 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아침을 꼭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불리는 아침 식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높여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안 해본 운동이 없다는 김 교수. 요즘 빠져있는 운동은 노르딕 워킹이다. 스틱을 이용한 걷기 운동이다. 보통 걸었을 때 한 80분 정도 걸리던 길을 노르딕 워킹으로 좀 빨리 했더니 60분 정도, 20분이나 줄더라고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고, 속도가 빨라졌으면 운동 강도도 세졌다는 얘기고, 칼로리 소모도 늘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실제로 해보면서 효과가 있구나. 스틱을 사용해 걷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특히 내리막에서는 관절의 충격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도 지루해질 때면 주저없이 바꾼다는 김 교수. 똑같은 운동을 계속하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를 했고요. 진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수영, 테니스서부터 해서 또 줌바 댄스, 폴 댄스 또 했고, 뭐 중간에 바디빌딩 또 한번 했고요. 중년의 불청객 나이살과의 완전한 결별은 쉽지 않다. 이상적인 것은 건강한 공존이다.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가능한 일이다. 중년에 그런 살이 안 빠져서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 목표를 체중 10kg 감량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가다 보면 건강해지시면서 살도 빠지고 활력도 되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예전처럼 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나이살. 중년을 맞은 의사들의 고민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6인 6색 건강법 속에서 찾은 공통점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있다.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바로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엔 익숙해지고 3년 후엔 나의 습관이 된다.